세대 교체를 한다던 대표팀은 결국 새 얼굴은커녕 30대 선수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작가 장동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난 9월 A매치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경기 후 독일로 넘어가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고 다른 유럽파들을 점검 후에 10월 A매치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을 둘러싼 여론이 심상치 않자 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에게 권유하면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귀국 직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들 앞에 선 클린스만 감독은 특유의 미소와 함께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친선 경기를 치르고 왔을 뿐인데 이렇게 환영해주니 놀랍다라고 말했고, 왜 독일로 향하는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에 귀국했냐라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는 오히려 당신들이 오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말하면서 이 귀국은 클린스만 감독의 뜻이 아닌 협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 원정 기간 불거진 아론 램지의 유니폼을 아들 부탁으로 받아온 일에 대해서는 축구 선수인 자신의 아들의 것이 아니라 그의 물리치료사가 부탁한 것을 받아준 것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통역사가 의역했지만 자신의 아들 SNS에 DM을 보낸 축구 팬들은 즉 너무나도 멍청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자신은 유럽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유럽에서 관전해야 할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어야 한다는 말로 거부의 뜻을 다시 한번 표시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차출에 대해서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문자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황선홍 감독 측과 전혀 말을 맞추지 않는 상황임에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클린스만 감독은 전북현대와 강원FC, FC서울과 광주FC 두 경기를 보고 닷새 만에 다시 자택에 있는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하야의 경기에 돌연 한국에 입국해서 관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물론 경기를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두 팀의 현재 대표팀 구성원 선수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2일 튀니지, 베트남과의 홈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었는데요. 지난 웨일즈전에서 새 얼굴을 뽑은 이유로 거론한 게 세대 교체였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팀에서 자리 잡지 못한 김지수, 양현준 선수를 뽑고, 그리고 울산에서 지금 폼을 회복 중인 이동경 선수를 뽑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명단에서는 세대 교체라는 이야기랑은 다르게 원래 멤버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키워낸 선수라고 평하면서 뽑았던 김지수 선수는 이번에 뽑히지 않았고요. 현재 수원 삼성에서 폼이 심각하게 저하된 이기재 선수는 다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전북에서 활약 중이나 현재 안면 부상 중으로 마스크를 쓰고 뛰고 있는 김진수를 다시 불러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의 약점 중 하나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큰정우영을 세대교체 일환으로 제외했으면서 우측 측면 수비수 자리에 정우영 선수와 동갑인 김태환 선수는 다시 불렀습니다. 물론 서령우라는 젊은 풀백이 주전으로 뛴다지만 서브가 다음 월드컵까지 갈 수 있는 수비수가 아닌 상황에 아시안컵까지만 쓸 계획이면 몰라도 지난 월드컵에 활약한 김문환도 있고 윤종규 선수도 있는 마당에 김태환도 현재 서령우에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비형 미드필더가 볼을 점유하며 공격을 진행하는 벤투 감독의 성향과 빠른 패스 투입으로 역습 공격을 진행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성향상 정우영을 기용하지 않는 문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그런 축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기용하거나 아니면 대응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작 광주에서 수비의 1차 저지선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 이순민 선수는 뽑아놓고 공격형 미드필더에 기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용병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만약 전임 감독의 아시안컵 준비 기간처럼 6개월도 채 안 남은 상태에서 부임해서 처음으로 치르는 대회가 아시안컵이고 그 아시안컵을 우승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새 얼굴을 포기하고 조직력에 힘을 써서 선수단을 다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에 부임하면서 아시안컵까지 10경기를 치르게 돼요. 이 중 2경기는 월드컵 예선임을 감안해도 8경기를 통해서 전술을 가다듬을 시간은 다른 감독들과 달리 길었던 상황입니다. 물론 벤투호도 부임 후 6경기를 치렀고 대표팀을 은퇴하려던 이제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를 설득해서 데려갔음에도 8강에서 아랍에미리트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아 탈락했는데요. 그 정도로 아시안컵은 어려운 대회입니다. 10월 A매치에선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튀니지는
아프리카에서 힘과 피지컬을 이용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고 2002년과 2014년 이렇게 두 번 우리 대표팀과 대결해서 1무 1패로 우리가 열세입니다. 특히 2014년 경기는 월드컵 출정식을 겸하는 경기에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이제 팀 내와 외부에 문제가 많은 상황을 갖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0대1로 패했는데요. 튀니지는 만난 횟수는 적지만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팀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월드컵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죠. 하지만 베트남은 다릅니다. 우리가 동남아 팀을 초청한 게 36년 만이라고 해요. 그동안은 아시아권에서도 토너먼트에서 만날 우즈벡 같은 팀이나 중앙아시아 팀, 중동팀을 주로 초청해서 경기를 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초청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초청하는 평가전 초청국 중 피파 랭킹 가장 낮은 팀입니다. 현재 95위인데 그나마도 박항서 감독이 재임하던 시절 목표 중 하나가 피파 랭킹 100위권 내 진입이었고 실제로 100위권 바깥에 있던 랭킹이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3국에서 동남아를 만나도 호쾌하게 이기지 못한 비판을 받는 판에 홈에서 베트남을 상대로 졸전을 펼치거나 혹시라도 진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물론 아시안컵을 대비해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연습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면 틀린 선택은 아니지만 현재 대표팀의 승률을 생각한다면 노골적인 승리 상대로 모셔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이 두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천명한 공격 축구가 나오지 않고 웨일즈, 사우디전과 같은 해저 축구가 나온다면 클린스만 감독 개인에 대한 비판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상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자신의 업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으며 외부 활동에 대한 비판도 세계 축구 흐름을 따라가려는 노력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활동이 정말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드러나지 못한 한국의 유망주를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 어차피 뽑을 김민재, 손흥민, 이강인의 경기라는 것이 진정한 선수 점검을 위한 활동인지 의심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은 지속적으로 외유를 시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꾸 집에 가는 부분입니다. 협회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의 거처를 서울시 용산구에 마련해 놓았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휴가를 자주 갔다고 해요. 하지만 못지않게 머문 기간도 깁니다. 훈련 기간이 2002 월드컵 때 워낙 길었고 히딩크 감독 본인도 선수 발굴을 위해서 대학교 경기나 여러 경기를 보러 다니는 등 워크의식에 대한 의심을 받진 않았어요. 코엘류 감독이나 본프레레 감독, 아드보카트 감독, 펜베어백 감독, 슈틸리케 감독 모두 한국에서 집을 얻어 지냈습니다. 물론 벤투 감독도 일산에 살았죠. 이들 중 슈틸리케 감독은 스타 플레이어로서 인터뷰도 사실 많이 했어요. 외국 인터뷰도 많이 했고 슈틸리케 감독은 실력에 대한 의심이었지 성실성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스스로도 아시안컵 이후 판단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비판을 삼가하게 부탁했는데요. 이제는 우리에게 아시안컵은 반드시 우승을 해야 하는 더 이상 우승을 밀어놓을 수 없는 대륙의 메이저 대회입니다. 만약 클린스만 감독이 아시안컵에서 지금 같은 상태를 보이면서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그와의 이별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축구의 황금 멤버와 상승세가 다시 암흑기로 가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